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실제로 구체적으로 글씨체, 양식 이런 것 좀 알려주실까요? 뭐 고딕체로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중간 분서체죠, 보고를 할 분서체. 때는 분서체. 어떤 뭐 폰트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게 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점.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진짜 중간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높은 이제 분들과 함께 보고를 해야 될 때는 정식 발표 양식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네네네. 대개 중간 보고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 전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힘을 들여서 막 양식을 작성하고 이러면 그게 또 하나의 일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폰트 생각해야 되고 예, 고딕체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 사장님께서 중간 보고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종이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양식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결제판에 게 딱 껴가지고. 결제판에 딱 아니면 껴서. 근데 그 항상 궁금한 게 그런 거 가져갈 때마다 그 겉에 그 표지 있잖아요, 표지. 표지요? 그러니까 뭐 누구 보고서 작성자 이나연 뭐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 표지를? 이렇게 열어야 되는. 네. 그거는 뭐 회사 내규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에는 원페이퍼 보고서라고 해서 아, 그래요? 그냥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 그냥 A4 용지 한 장으로만 정리를 하는 것이 약간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요. 보고서의 미덕이다라고 하면 이만큼. 그러니까요. 네. 아니 꼭 이렇게. 대학교 때도 레포트를 써오라고 하면 꼭 겉에 그 표지를 되게 화려하게 만드시는 네네네. 분들이 있었는데 과연 저게 진짜 내용도 저만큼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어떤 편이셨어요? 저는 정말 내용만 딱 그래서 한 그래요? 페이지. 그래서 학점은 어떻게? 학점 안 좋았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업무를 하셨다면 네. 인사평가는 좋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뭐 예쁘게 지금 막 휘황찬란하게 할 네. 때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냥 딱 보고해야 될 것들만 요즘에는 그런 추세다라고 요즘은 볼 수가 그런 있을 것 추세군요. 같아요. 트렌드처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 장으로 요약하는 것도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 오히려 느려 쓰는 걸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구구절절하게 근데 뭐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좋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면 좀 뭔가 정리를 딱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면 꿀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제가 양식을 가져왔습니다. 오. 복사 붙이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어디 네, 있죠, 중간 양식? 보고 양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 거창하게 A4 용지에다가 문서로 정리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지만 정식 보고가 아니라면 내가 그냥 중간 시점을 정해서 하는 보고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리라든지 그냥 A4 용지에 간략하게 손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고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보고서의 방향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방향성. 그래서 반드시 한 줄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목적과 그리고 무게중심을 둬야 될 것은 어디이다라고 내가 한 줄로 정의할 수 없으면 모른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런 목적도 있고 저런 목적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라고 하면 정확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간략하게 정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맨 윗부분에 이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이런 목적을 두고 있다. 라고 한 줄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제 세부 네. 내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체크해야 될 것들, 질문하고 싶으셨던 것들, 그리고 또 진행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이디어. 아이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그래서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메모장에 정리되어 있던 것들이니까 이제 정식 보고를 해야 될 거니까 좀 정리를 해서 별로인 내 선에서 걸을 수 있는 것들을 거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체크해 이거 하면 좋겠다 하고 하는 네네네. 것들은 가져오시는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가지만 가져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A안 같은 경우에는 뭐 A안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A안 적어주시면 B안도 함께 생각을 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안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갔을 때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해서 A안, B안, C안 가져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 가지만 가져가지 마시고 A, B, C 같이 정리를 해주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방향성 다음에 그 적어야 할 것이 세부 내용 했고 아이디어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것도 좀 이제 시간이 들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간략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디어까지 정리를 했다라고 네. 하면 맨 마지막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이, 저는 추가 지시사항이라는 추가 걸 지시사항. 추가 지시사항. 추가했습니다. 예. 여기는 비우고 가시는 거예요. 보고를 하실 때 1번부터 3번까지는 잘 정리해서 가는 거다라고 아. 한다면, 이제 4번은 빈칸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상사가 1번부터 3번까지 쭉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해봐 라든지, 아니면 내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대답이 또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컨설팅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뭔가 상사분이 하는 얘기들을 늘 놓치는 게 좀 자기의 단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하는 것이, 근데 이거 메모하는 것도 자기가 좀 너무 신입사원 티를 내는 것 같아서 부끄러워서 메모하는 게 좀 꺼려진다라고 네. 네. 하더라고요. 막 받아 적으면 너무 열심히. 너무 척한다. 네, 너무 그러는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저는 메모를 하고 체크를 하시는 것이 실수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 이렇게 해봐라고 지시를 했을 때 네. 적어야 될 것들을 좀 적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한다면 4번까지 이 칸을 만드셔서 이걸 들고 가서 보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생각 정리해보고 가면 꼭 빼먹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딱 해보시고 A4 용지 한 장으로 가져오고 가셔도 되고, 그냥 다이어리에다가 수기로 작성하신 거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간 보고를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부서장께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과장님, 차장님 이렇게 좀 결제란이 이렇게 좀 중간자에 있는, 그러니까 최종 결제권자 그 전에 있는 분한테 중간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간 보고를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되는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딱 이 중간 간부 라인을 띄고 딱 올라가 버리면 그 중간 간부님께서 섭섭해하시죠. 그렇죠. 패싱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나 나를 패싱. 생략하고 갑자기 어. 바로 가서 직접 보고를 아. 한다라는 것은 스키죠, 업무 그러면. 프로세스 이해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해야겠어. 뭔가 열의가 넘쳐서 내가 좀 잘 보여야겠어. 뭐 부장님께 보고를 직접 해야겠어.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를 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장 그걸 제일 첫 번째로 그랬었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그래도 보고서 명쾌하게 뭐 또 질문을 방향성 뭐 이런 것들 말고 일단 첫 번째. 근데 네.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중간 보고를 계속 올렸는데 그 선에서 자꾸 이게 누락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중간 누락? 보고는 체크의 개념이니까 그냥 네. 만약에 이분이 충분한 답변을 못 해줬다라고 네. 하면 피드백이 제가 혹시 없다 하면. 네, 피드백이 없다. 좀 네. 내가 궁금한 점을 해소를 못 해줬다 네. 상사가. 그러면 혹시 제가 뭐 다른 부서 누구께 물어봐도 될까요? 여쭤봐도 하든지 될까요? 아니면 저 이거 부장님께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우리 쿠션 언어 또 배웠었잖아요. 아. 그래서 괜히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만 부장님께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앞에 말 괜찮네요. 네.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요 하고 그렇죠. 이제 근데 또 센스가 없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면서 부장님, 그러니까 뭐 바로 상사분이 대답을 잘 못 해주시면 표정 네. 관리가 좀 안 되면서 뭐야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그냥 그럼 부장님께 물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안 있어요. 되죠, 안 근데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러면 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꼭 쿠셔너. 쿠셔너. 좀 바쁘실 텐데 네.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부장님께 한 번 더 여쭤봐도 될까요?라고 했을 때는 뭐 안 돼. 뭐 이런 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보고 또 보고라는 연속극이 있듯이 중간 보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가 되고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 보고를 힘들어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끝으로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명언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에서 배우고 오늘을 살며 내일을 꿈꿔라. 오. 그리고 중요한 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중간에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들은 절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팁을 잘 간직하고 계시면서 네. 실무에서 실제로 활용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어제에서 또 배웠을 것이고 오늘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그것이 저는 쌓여서 직무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그 질문도 전략적으로 잘 하셔서 직무 역량 개발하고 승승장구하는 신입사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